안녕하십니까, 제이특공대입니다. 칠판을 갖다 놨어요. 오늘 설명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많을 거예요. BMW, 벤츠 모델은 무슨 기반이라고 그랬죠? 후륜 기반이죠. 후륜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죠. 고로 즉 화물차랑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진짜 이게 마지막 종결이 됐으면 좋겠어. 키로수 13만 킬로 뗀 차량입니다. 13만 킬로면은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막 차가 중대하게 박살나거나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오늘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한번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덩어리를 좀 떼놨어요. 흔하게 정비소 바닥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후륜을 기반한 차량들은 엔진 수리를 한다거나 변속기 수리를 한다거나 리어 디퍼런셜을 수리한다거나 많이 떼죠. 일단 차량 증상으로는 80km가 넘어가면서 칼수기 탁탁탁탁탁 터는 거 마냥 칼수기가 됐어요, 차가. 그래서 오셨던 손님분이 말씀하시기를 플렉시블 조인트를 교체하고 나서부터 그렇더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고객님, 교체 받으셨던 곳에서 다시 재점검과 수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분쟁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예상되는 문제가 대략 알아요. 근데 어디까지 범위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한테 중요한 포인트는 수리비가 아니죠. 왜 떠느냐잖아요. 소비자도 수리비보다는 왜 떠느냐를 알고 싶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떠느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차주분이 사셨던 플렉시블 조인트를 빼놓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원래 이게 동그랗게 있는데 뭉그러져 있죠, 여기가. 네. 왜 그랬을까? 이 플랜지와 만나는 부분입니다. 형상이 다 달라요. 요크의 형상에 따라서 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깥 끼시면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겠죠? 어쨌든 회전체잖아요. 고정해놨던 볼트였습니다. 이건 많이 뭉그러진 것 같은데. 우리 야마돈다고 그러잖아요. 이 소켓이 장착되는 머리가 상했어요, 볼트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머리를 망가뜨려가지고 이 볼트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상한 볼트를 갖다 꽂아놨어. 토크가 얼마나 셌는가 파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보면 면 평평하잖아요. 그럼 얘 어떻게 됐어? 뭔가 파진 게 있어요. 파졌죠? 네. 재치가 아닌 볼트로 센 토크로 조여놓으셨어요. 잘 봐. 삐뚤삐뚤해, 안 삐뚤삐뚤해? 런아웃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샤프트의 센터 베어링인데 이게 왜 삐뚤삐뚤해졌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하거든요. 두 덩어리로 가운데 센터 베어링이 있고 고회전의 회전체이기 때문에 회전 밸런스를 봐야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양 끝단에 보면은 바란스를 봐놓은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보면 여기도 바란스가 붙어 있어요. 여기도 붙어 있죠. 바란스를 봐놓은 정교한 애인데 이게 힘이 어떻게 돼요? 차가 떨 수 있는 요건이 되죠. 네. 후륜 디퍼런셜 요크입니다. 다 파먹었어요. 요크가 털려나가기 직전이에요. 디퍼런셜 쪽이에요, 이게. 프론트에 있는 플렉시블 조인트는 부싱 타입으로 얘가 유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걸 쓰진 않아요. 개선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나쁘면 찍찍찍거리는 소음이거나 생기거나 떨림이 생기기도 해요. 보면 녹났죠? 쇳가루 옆에 잔뜩 꼬여 있어요. 뭔가 알갱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보면 여기 안쪽에 반짝반짝하게 은색으로 있잖아요. 네. 얘가 따로 놀죠, 지금. 엄청 흔들어서 안에를 찍은 거라고, 이렇게. 털려나가기 직전. 트랜스퍼 케이스거든요. 중심축과 앞뒤로 백래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축으로도 유격이 있어요. 이 중심축은 가만히 있는데 얘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플렉시블 조인트를 교체했다고 저게 저렇게 됐을까요? 어느 정도 노후화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13만이라는 키로수에 급가감속이 많이 이루어진 차에서 이 요크가 털립니다. 근데 플렉시블 조인트를 교체하고 났는데 차가 왜 떨었을까? 손님분한테 주행 습관을 여쭤보진 않았지만 주행 습관이 감속과 가속이 많이 이루어질 때, 잦을 때 발생하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잘 쓰시는 분들은 20만까지도 써요. 결론은 프로펠러 샤프트, 플렉시블 조인트, 요크 플랜지 앞뒤 거, 그 다음에 앞에 건 심 조정까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비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장착이 되죠. 플렉시블 조인트는 이 후단에 장착이 됩니다. 요걸 풀려고 50mm를 너트를 풀어요. 플랜지가 안에 거 50mm를 풀려면 뒤로 천천히 밀고 나옵니다. 이때 어떻게 될까요? 이 중간 13mm를 걸어놨던 부분 때문에 안에 삽입되는 베어링이 빠진 거예요. 안에 보면 베어링이 있어요. 지금 얘는 삐뚤삐뚤 돌아야 안 돌아요? 유격 없이 잘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어링의 유격도 중요하지만 13mm 볼트 두 개를 풀르지 않고 이 플랜지를 빼게 되면 100% 베어링이 밀려요, 고무에서. 그러면서 이 추진축의 중앙 센터 베어링이 삐뚤삐뚤 도니까 어떻게 돼요? 차가 떨죠. 제가 보는 한 그 작업이 잘못돼서 지금 센터 부싱이 제 자리를 안 맞고 이탈을 냈어요.
차 떨림이 더 심해졌겠죠. 탈수기처럼. 볼트가 망가졌으면 원래 제치 볼트를 시켜서 3개를 다 바꿔주든가 6개를 다 바꿨어야 되는데 맞지도 않은 볼트를 갖다 조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프로펠 샤프트가 파먹었죠.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미션 마운트가 많이 눌려 있어요. 손가락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변속기 마운트가 위쪽으로 눌려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쑥 안 들어가거든요. 변속기 마운트 상태랑 엔진 마운트 상태 봤더니 좋지 않습니다. 차량 운행함에 있어서 차량 내 떨림들이 많이 생기는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타협 할 때 뭐 보죠? 얼라이먼트를 보죠. 휠 얼라이먼트나 밸런스를 봅니다. 휠에 굴절은 없는지, 타이어의 이상마모 혹은 짱구졌다고 표현할게요. 타이어가 코드 절상이나 경계선을 잘못 쳐갖고 짱구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회전할 때 어떻게 돼요? 떨림을 유발하죠. 차량 내 떨림이 발생되면 첫 번째, 휠 굴절은 없는지, 타이어에 이상마모는 없는지, 굴러갈 때 삐뚤삐뚤한지 딱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상태에서 실제 4바퀴를 돌려봅니다. 휠 굴절이 정말로 많아요. 특히 벤츠 휠이 정말 잘 휩니다. 근데 고속으로 주행을 자주 안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량 내 고속 주행 시 떨림은 휠 밸런스와 휠 굴절을 정말 세밀하게 보고 난 다음에 차량 정비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좀 풀어보겠습니다. 엔진이 있고요. 변속기가 있습니다. 삼각형 요크가 나오고요. 플렉시블 조인트가 장착이 되고 프로펠러 샤프트가 나오고 요크가 장착되고 플렉시블 조인트가 있고 디퍼런셜로 연결됩니다. 맞죠? 네. 제네시스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엔진 마운트가 장착되고 미션 마운트가 장착됩니다. 차가 출고되고 나서 한 6만 7만 타고 나면요 30km, 40km 구간에 차가 떨어요. 현대 서비스센터 가면 뭐라 해주냐면 이 높이가 이렇게 꺾였다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위에다가 와샤를 댑니다. 그럼 추직축이 내려온 거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엔진 마운트와 미션 마운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려가죠. 추진축의 방향은 아래로 내려가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센터 베어링을 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와셔를 장착. 와샤를 댄 거죠, 여기다가. 네. 그러면 원래 원칙상 어떻게 해야 돼? 엔진 마운트 갈고 미션 마운트 갈아서 이 높이를 올려줘야 돼요. 이 높이를 다시 상승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갈고 나서 차가 엄청나게 떠는 거예요. 와샤를 빼버렸어. 그랬더니 다시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 이 샤프트에 수평이 맞으니까 안 떨어요. 그럼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엔진과 변속기에 나오는 추진축은 최대한 수평을 맞춰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저 영상 속에 미션 마운트 쳐졌다고 그랬죠. 이 센터 베어링도 약간의 처짐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차체 도면상에 센터 베어링이 있고 추진축의 방향은 결국에 아래쪽으로 하강한 거예요. 변속기가 이렇게 달려있을 때. 얘는 일직선으로 나갔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전할 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오죠. 차체 진동이 차 전체를 휘둘릴 수 있다. 엔진 마운트와 변속기 마운트가 최대한 눌리지 않아 있어야 될 것.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차량이 떨 때. 또 하나의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플렉시블 조인트는 단순한 고무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실밥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력이 굉장히 좋은 고무입니다. 디퍼런셜 쪽에 플렉시블 조인트가 바뀌었고 볼트가 이쪽으로 당기죠. 나머지 3개는 미션 쪽으로 당깁니다. 이 축을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고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빳빳하게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요. 과거에 오래 썼던 이 플렉시블 조인트는 고무가 하도 오래되니까 균열도 하고 느슨느슨해져 갖고 이 당기는 장력이 예전보다 적었을 거라고요. 근데 새 거를 끼니까 어떻게? 잡아 당기려는 힘 때문에 샤프트가 조금이라도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간 거를 허용하는 각도가 적어진다고요. 그러면 결국에 얘도 내려가고 예를 들어 센터 베어링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틀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 있으면 반드시 당기려고 그래요. 그럼 앞에 놈도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 당기려고 하죠. 그러면서 수평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품을 인터넷에 쳐보니까 네이버에서 5만 원인가? 이름도 없어요. 어디 건지. 보면 이제 독일제 애프터예요. 두꺼운 놈이 있는데 얇은 놈을 껴도 문제가 되고 얇은 애를 두꺼운 애로 껴도 문제가 됩니다. 사양은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바뀐다거나 너무 저가형을 쓰면 문제가 생기는 게 플렉시블 조인트가 찢어져 버립니다. 터져버려요. 그래갖고 샤프트가 이탈되는 증상도 있었어. 이거는 여기가 찌그러져서 못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보이죠? 이게 그냥 고무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튼튼한 섬유로 여기가 보강이 되어 있어요. 정비소에서 교환하라고 할 때 소비자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에 실금이 있어도 위쪽으로 찢어졌는 게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금방 잠금은 생겨요. 위쪽으로 찢어짐이 보이지 않으면 교체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플렉시블 조인트는 내구도가 검증된 제품을 쓰시는 게 맞아요.
이 실밥의 개수나 두께가 다른 경우가 있어갖고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하는 회전체인데 터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차체를 다 때려버린다고 안에서. 센터 베어링은 고무로 쌓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무가 아래쪽으로 센터 베어링이 눌리면서 늘어나기 시작해요. 센터 베어링도 너무 많이 처지면 교체하는 소모품입니다. 센터 베어링만 또 나오기도 해요. 샤프트의 굴절이나 저렇게 파먹을 정도의 파손이 없다면 센터 베어링을 먼저 교체해보는 게 또 순서고요. 플렉시블 조인트를 교체할 때 디퍼 쪽에서 안에 50mm 너트를 풀르거든요. 이게 축이 이렇게 가죠. 네. 그러면 얘가 중앙에 어느 정도 자바라로 해서 들어갔다가 나오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풀러내면 여기 고정하는 볼트가 13mm 된 볼트가 있는데 부싱에서 쌓여있는 이 베어링이 고무에서 쌓여져 있다가 이 베어링이 부싱에서 빠집니다. 그럼 저렇게 떠는 증상이 생겨요.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될 거예요. 50mm 토크와 12각짜리 너트가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한번 저희 김포 매장에 오셨는데 일산에 모 업체에 갔다가 안에 디퍼 C를 바꾼다고 조립을 했었는데 이 조립을 하고 나서 차가 떨고 소리가 이상하게 난다는 거예요. 봤더니 규정 토크를 안 지켜가지고 안에 베어링이 놀아버린 거죠. 별거 아닌 추진축은요 주행 감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소음에 민감하시지 않아도 소음이 들릴 수도 있어요. 디퍼가 파손돼가지고. 디퍼 입력축 베어링 엄청 잘 나가요. 오일이 새지 않아도 잘 망가지는 건데 정비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차에 변속기 마운트는 눌리지 않았는지, 엔진 마운트는 눌리지 않았는지, 센터 베어링에 베어링이 들어있고 감싸고 있는 부싱에 아래로 처지진 않았는지 등등을 다 점검하셔야 돼요. 물론 잘못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부품 선정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정품이나 정품 OEM을 선정하세요. 중고보다 못한 게 이상한 부품들이 있어요. 진짜로 인터넷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소비자가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서 쳐보면은 부품값이 이렇게 싸다고 장난 아닌 것들이 많아요. 저희도 놀래요. 저도 물건값을 예를 들어 뭐 한 10만 원에 봤는데 인터넷 보니까 5만 원이야. 와, 나도 저거 써볼까? 혹합니다. 근데 싸고 좋은 건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 제품인지 안 적혀져 있다. 우리 진짜 믿고 걸러라. 이게 많은 부품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다못해 오일 필터, 에어 클리너,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수많은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라고 이거 디퍼런셜 이거 잘못 조이면 왜 부셔지는지 어떻게 할까요? 저 또한 박살 내봤습니다. 이거 디퍼런셜 물어들여 봤어요. 이거요. 단순하게 차량의 소모품을 교환한다 하더라도 자주 교체해봤다 하더라도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야만 나중에 잘못됐을 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TC 쪽에 장착된 요크 플랜지는 제가 봤을 때는 녹이 나 있잖아요. 녹. 뒤 요크도 정비사가 잘못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떨림의 주범이 센터 베어링이 삐뚤삐뚤하게 만든 것도 있지만 한 방에 병행된 거예요. 장력은 세지고 요거는 뒤로 밀어갖고 센터 베어링 뒤틀려 있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10몇 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속도 많이 하고 감속도 많이 하면서 쌓였던 데미지들이 그냥 한 방에 털려갖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크는 교체를 진행을 하고 프론트 요크도 빼가지고 녹이 많이 껴있으면 교체를 할 거예요. TC에 박혔던 요크는 마지막 단에 심 두께로 유격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심 유격이 조정이 똑바로 안 되면 이 요크가 많이 흔들리면서 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렉시블 조인트나 샤프트의 관리도 중요하다.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숙지하셨다가 이 모든 부분이 하나로 다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엔진, 변속기, 플렉시블 조인트, 프로펠러 샤프트, 뒤에 디어, 디퍼런셜 요크까지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비슷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정비하실 때도 혹은 정비 받으실 때도 너무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정비사가 점검을 하게 두신 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즉각 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품은 어떻게 하라고요? 검증된 부품을 써라. 네, 검증된 부품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숙련된 정비사로부터 점검과 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